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2025년 12월 11일 저녁에 이제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하고자 다시 한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린 게 연준의 금리 결정하기 전에 현금을 좀 찾아보자. 연준의 금리 결정이 이제 모멘텀이 끝나긴 하는데 일본의 어떤 금리 결정도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표들이 과열권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과열권이 해소될 때까지는 우리가 현금을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하고 저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선호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제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50%에 가깝게 반도체 소부장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바이오를 좀 늘리긴 했어요. 바이오가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합쳐 가지고 반도체까지 포함해서 한 40% 이상을 들고 있고 그다음 바이오가 한 30% 대 그리고 나머지 이제 현금 20%랑 이제 나머지 개별적인 어떤 소비재나 이런 회복하는 것들 위주로 좀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을 이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될 듯 될 듯하면서도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도 우리가 '이번 이벤트까지는 기다려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예요.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일정도 한번 체크를 하고 왜 실적 발표를 기다려야 되는지도 제가 이번에 GPT랑 제미나이도 좀 사용해서 도움을 좀 받아 봤고요. 그 내용들 한번 같이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전 세계의 주도 업종은 반도체랑 바이오다. 그리고 몇 가지 데이터를 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이 되신 분들 중에서 이 "텔레그램 채널 주소 어떻게 받냐?"라고 하시는데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보면 회원용 게시글이 있습니다. 그 회원용 게시글에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되고 라떼 이상 가입하셔야 이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꽃 빙수 이상 가입하시면은 다양한 제가 보여 드리는 이 구글 콜앱에서 프로그램 깔지 않고 그냥 구글 콜앱에서 설치해 가지고 구글 콜앱에서 메모장에 있는 거 그냥 복사 붙여 넣기 한 다음에 버튼만 누르면은 쓸 수 있는 형태로 제가 해 놨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다 그냥 받아가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지금 이제 현금 비중을 조절을 할 때 저는 이제 QQQ랑 TIP를 가지고 이 모멘텀을 좀 계산을 해 봐요. 그래서 그 모멘텀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제 "위험 자산에 투자해도 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위험 자산에 투자해도 된다는 거니까 결국 현금을 줄이더라도 현금은 이제 30% 이상 만들진 않는 거죠. 지금같이 이제 시장이 유동성이 풀리고 연준에서 단기 채권을 인수한다고 하는 것 이런 상황에서는 현금 비중을 많이 만들어 봐야 한 20%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이제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힘이 좀 빠지고 있다. 그럼 이 힘이 끝까지 빠져 가지고 이 전저점까지 내려가거나 이런 구간까지 기다리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마이크론 실적 발표나 그다음에 일본의 금리 결정은 지나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도 어떠냐? 미국도 지금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요걸로 봐야 되니까 다시 한번 눌러 볼게요. 야후에서 이제 긁어 오는 거고 이 구글 콜앱에서 설치하면 그냥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이제 미국도 꺾였어요. 요게 지금 제가 12월 11일 저녁 9 시에 찍고 있으니까 12월 10일 것까지의 데이터예요. 그럼 오늘 이제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시간 외에서 11% 빠졌으니 저녁 11시 반에 이제 시작하면은 좀 더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제 일본의 금리 결정까지는 이제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한번 이제 평균 슈퍼 MA라고 해 가지고 20, 60, 120, 200 일선의 이동 평균선 평균까지는 회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프리미엄을 받을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임펄스 시스템이라고 이제 알렉산더 엘더의 임펄스 시스템도 일단 어 QQQ랑 스파이는 12월 10일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12월 11일 오전에까지 나오는 시세인데 이게 아마 다 파랑색이나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겠죠, 오늘 저녁에 들어가면. 그리고 이게 이제 디마크라고 하는 사람의 카운팅 기법인데 이 카운팅을 통해서 보면 9점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과열이다 보통은. 거기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디마크 시스템으로 스파이
스파이가 한 10 점까지 왔다가 이제 떨어졌어요. 그리고 QQQ는 12 점까지 갔으니까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가 이제 나스닥과 스파이에서도 S&P에서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그래도 많이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공격수를 어떻게 짤 것이냐. 그래서 주도주를 어떻게 발굴한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주도주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미국에 뭐가 주도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RS라고 해서 변동성 모멘텀을 보게 되면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는 이 비철금속, 골드와 실버 채굴인데 이거는 국내에 고려아연 하나 정도만 있지 뭐 딱히 할 만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굳이 이거를 고려아연까지 플레이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게다가 이제 세미컨덕터라고 해 가지고 이게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는 소부장이 미친 듯이 안 되는데 그리고 오히려 로봇이니 그다음에 뭐 바이오니 그다음 오늘은 뭐 자산주 관련된 테마주들만 이제 막 움직였던 상황들이었고 물론 이제 바이오는 미국의 이제 XBI나 이런 티커들이 신고가하고 이런 모습들이 국내에도 영향을 줬어요. 그거는 이제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제 반도체는 너무 이제 미국과 따로 놀았다 그동안. 이런 모습들을 좀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HTS 보시게 되면 이게 PSI라고 하는 이 반도체 ETF인데 반도체 소부장들이 많아요. 이건 벌써 신고가를 갔어요. 오늘 뭐 좀 빠질 수는 있겠죠. 빠질 수 있겠지만 이미 신고가를 갔는데 그 사이에 국내 소부장들은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의 ETF를 가지고도 이제 우리가 상위권을 찾아보겠죠. 그럼 일단 미국의 ETF에서 이게 변동성 모멘텀 21선 이상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XBI, 바이오, 그다음에 제약, 그리고 비철금속들이 쭉 있다가 뒤에 반도체가 있어요. 그럼 미국 시장에서 변동성 모멘텀이 상위권인 ETF를 골라보면 텔레콤 이런 거 보면은 다 테크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강하고 그다음에 채굴 관련된 것들, 광산 관련된 것들, 그래서 비철금속 이런 게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랑 비철금속, 바이오 이 세 개가 큰 미국 시장의 가장 강한 섹터들이다라고 이제 보여요. 그럼 한국도 보게 되면 그럼 미국과 한국의 교집합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 한국에 보면은 한국의 RS도 RS 70 이상인 것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랑 전력이랑 로봇이랑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는 반도체와 전력이고 로봇은 이제 국내만의 어떤 별도로 그런 모멘텀으로 좀 생각을 해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로봇은 또 자동차랑 같이 엮어서 봐야 되니까 여기 위에서 오게 되면은 데이터상으로 이제 11 이평선 이상 한국은 이제 11 이평선만 깨져도 힘이 빠지니까 여기 보면 반도체, 로봇, 그다음에 전력, 그다음에 바이오, 의료 AI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원전 이건 뭐 전력과 관련된 거니까 이 전력기랑 같이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자동차는 로봇이랑 같이 보면 되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국내에서는 이제 ESS로 같이 봐야 되겠죠. ESS로 같이 보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한번 가지고 변동성 모멘텀 만들어 봤거든요. 이것도 보게 되면 최상위권은 글로벌 HBM 반도체가 변동성 모멘텀 최상위권이에요. 그다음에 타이거 TSMC 파운드리 밸류 체인이 변동성 모멘텀이 가장 최상위권이고 미국 반도체 MV가 변동성 모멘텀 최상위권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다음에 원전이나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변동성 모멘텀으로 나머지가 되어 있어요. 이게 리스트를 제가 뭘로 잡았냐면 여기에 있는 리스트 가지고 이제 순위를 한번 나눠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국장보다는 미장에서 오히려 더 활발하게 움직였구나.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예요. 'PSI와 한국의 소부장은 얼마나 괴리가 벌어졌을까?' 그래서 우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게 구글 금융에서 PSI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 거기서 삼성전자와 소울 AI 반도체 소부장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확실히 이 삼성전자가 언더퍼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더퍼폼한 게 갭을 줄여 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요게 동시에 시작하는 모습이 아니라서 만약에 이게 동시에 시작하는 거면은 요게 한 뭐 1 년이나 이런 구간에서는 확실히 삼성전자가 훨씬 PSI보다는 아웃퍼폼 했는데 좀 길게 보게 되면 이 PSI가 이 괴리가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과거에 한 이만큼씩 벌어졌던 구간들이 정말 많이 벌어졌던 구간인데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 PSI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소울 AI 소부장이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업황상으로는 '소울 AI 소부장이 따라붙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것만 가지고 또 애매하니까 결국 두 개의 티커를 이것도 이제 구글 콜앱으로 페어 트레이딩 관점인데 처음에 PSI 넣고 458 455850.ks라고 치면 지가 알아서 데이터를 긁고 와서 이제 페어 트레이딩을 이제 나눠서 한번 봅니다.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평균적으로 표준 편차가 있는데 지금 1 스탠다드 EB에 근접해 가고 있다. 그리고 과거 대비해서 지금 퍼센타일로 로그 스프레드를 보게 되면 거의 극단값까지 오고 있고 지금 이게 반등을 하면서 뭔가 좀 극단값이 좀 해소되려고 하는 모습인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게 2023 년도부터 주가 차트를 그렸는데 이 주가 차트가 지금 벌어져 있는 거죠.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야 이거 PSI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이 들어가 있는 소울 AI ETF가 이제 붙어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드는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되려면은 또 다른 체크들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돈이 계속 돈이 계속 이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필요한데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반도체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반도체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이게 금액 대비해서 보게 되면 50등 안에 반도체가 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해서도 반도체가 포진되어 있어요. 물론 최근 들어서 좀 줄었죠. 이게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반도체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 당연히 이제 바이오 위주로 좀 가고 그다음에 자산주 이렇게 되면서 서부 트렌드 튀면서 같이 덩달아서 이제 인바운드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좀 움직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에는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구나. 그래서 유동성이 끊기진 않았다.'라고 일단 체크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그러면 수출 데이터는 어떠냐? 그래서 D램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번에 분기 단위로 보게 되면 QoQ로 44%의 판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YY로 한번 보게 되면 판가가 YY로 0.7% 0.7%로 70%죠. YY로 70% 올랐으니까 과거에 이제 이 YY로 그로스가 좀 둔화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게 만약에 지금 판가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아마 1 지금 12 월이니까 1, 2, 3월 달에 한번 뭔가 진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계속 판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5 월이나 6 월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를 끌고 가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고 이제 그러면 야 이게 갭이 벌어져 있는데 이 갭을 줄일 만한 이 둘이 PSI와 그리고 한국의 어떤 소부장 묶음이 되어 있는 ETF와의 괴리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한국의 소부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이벤트가 미국 시장에서 발생이 돼서 한국 시장에 싹 영향을 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게 이번에 지금 일단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마이크론 실적 발표입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12월 18일 날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1 년을 마무리하는 12월 말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뭘 궁금해할 게 뻔하냐면 내년에 2026 년도에 캐펙스 투자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T를 좀 문의를 해 봤어요. GPT가 얘기해 준 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 줬어요 GPT가. 반도체가 그 과거 업황 전환기 바닥에서 회복 때마다 마이크론 컨콜에서는 "미세 공정을 더 늘리겠다. 웨이퍼 투입을 더 많이 하겠다." 그리고 뭐 완전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스페이스를 막 늘리는 케이퍼 캐펙스 투자는 아니고 그런 이제 어 "투자를 많이 하겠다. 전환 투자를 많이 하겠다." 요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시장에다 던졌었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2016 년, 19 년, 2020 년에도 이제 2023 년에서 2024 년도에도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가동률이 올라간다. 투자가 좋아진다." 그래서 GPT가 이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제미나이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얘가 얘기하는 거는 가동률과 상승과 공정 전환 관점으로 볼 때는 맞는데 이게 "무조건 스페이스가 투자한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맞는 얘기다."라고 또 해 줬어요. 그래서 12월 18일 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마이크론이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미세 공정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같은 방향으로 할 거다.'라고 시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부터는 보통 이제 시장이 12월 단위로 보게 되면 중순마다 뭔가 이제 시장 색깔이 좀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을 넘어가면서 저는 '반도체 소부장이 다시 한번 부각받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은 저도 어쩔 수 없이 바이오 쪽이나 제약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플레이를 했지만 12월 중순 넘어가면 다시 한번 반도체 소부장으로 밀어 넣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18 일에 캐펙스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2026 년도 회계연도 전체의 목표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할 것이고, 그리고 D램이랑 낸드 어느 정 그리고 HBM과 레거시 디램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시장에서 어떤 기대감들이 또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뭔가 좀 명확하게 아 진짜 업황 좋아졌고 거기에 당연히 이제 그 가동률을 어떻게 올릴 것이고 공정 전환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18일 날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반도체 소부장이 다시 한번 연말 연초 시장에 관심을 받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지금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괴리가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괴리가 줄어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 저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미장 플레이할 때는 반도체 소부장도 계속 지금 들고 있죠. 반도체 소부장들도 미장에서는 충분히 신고가 나고 잘 되고 있는 와중에 '한국은 너무 소외받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소외가 다시 시장에 리마인드 되는 구간. 그러면 지금 현재 테마주들 다 돌았잖아요. 뭐 로봇도 한번 갔다가 왔고, 그다음에 심지어 인바운드 중에서 자산주들 막 튀었다가 한번 또 오고, 그러면은 웬만한 이제 그 테마주들 한 번씩 다 기대감 때문에 항상 이제 12월 말이나 연말 연초에는 새로운 어떤 뭔가에 대한 기대감들, 그다음에 숫자가 당장 안 나오는 거를 그때 깨닫고 날 때까지는 주가가 좀 가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끝나고 나면 한 번씩 이제 랠리가 이제 종료가 되면 그럼 다시 한번 숫자가 올해 대비 내년에 그로스가 나오는 본질의 좀 본질적인 어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고 '야 그런 게 어디 있냐. 지금 자산주가 매 쪼고 이러는데 가지 않겠어?' 뭐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돈이 이제 열악하면은 미장은 돈이 풀려 가지고 뭐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것들 뭐 PSI ETF, SOX ETF 이런 것들이 막 신고가로 가고 있는데 국장은 못 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 또 갭을 줄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줄일 때까지는 계속 반도체 소부장이 그래도 안전자산 아니냐. 그러니까 무위험 차익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갭이 벌어져 있으니까 이 갭이 줄어든다라고 베팅하는 거고. 그럼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좀 걱정이 안 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 이 D램의 수출 데이터, 한국의 이제 수출 데이터와 판가 동향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 '마이크론도 똑같은 업황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반도체 소부장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한번 우리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할 때 그때 한번 또 기대를 해 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